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죠. 제11장. 지금 시간은 주로 실무 분야,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실무 분야입니다. 이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성을 보겠습니다. 한글에서 인성은 우리가 인성 이렇게 씁니다. 소리 글자입니다. 한자는 사람인자에다가 성품성자에서 인성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한글에 쓴 모습과 한자에 쓴 모습을 비교해서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입니다. 인성은 국어사전에 또는 한자의 사전에 찾아보면은 사람의 성품이다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을 인성이란다. 유의자로는 인간성, 인격으로 본다. 그래서 인성이 좋다 하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좋고 인격이 좋다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옥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로 된 것을 한글이란다. 한글에는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로 합쳐서 24자로 한글은 소리 글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24자로 하다 보니까 한글은 상당히 쉽습니다.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음, 아야, 의요, 오요, 유, 의 해서 이 자만 알면은 우리 한글로 무슨 자를 만들 수 있다. 무슨 자든지 다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성을 중에서 인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를 보면은 인 할 때에 초성인 이응과 중성인 모음의 이와 종성인 니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성, 중성, 정성으로 인자가 되어 있다. 성자를 보겠습니다. 시옷, 중성인 종성인 이응으로서 구성된 성입니다. 그래서 한글 소리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자는 소리 글자인 한글이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만 알면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다르다. 왜 다르냐?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뜻글자입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인데 한자는 뜻입니다. 부수한자 1회부터 17회까지 전체 214자를 알아야만 한자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글은 24자인데 한자는 중간에 이게 12의 단위 일자가 더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한글은 24자, 한자는 214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사람인자는 왼쪽에 삐진 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인불이 있습니다. 삐진 별과 파인불이 합쳐져서 새로운 자를 만든 자. 이건 상형문자라 했죠.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모습을 뜻하니 사람인자는 인간인 또는 인격인. 일반적으로 사람인자는 남을 뜻한다. 그래서 남인자로 쓰고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인자는 남인자가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분 성자를 보겠습니다. 성분 성자는 마음심자에다가 날생 살생자가 합쳐져서 성품 선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을 뜻하니 성품성이다, 성질성이다, 바탕성이다, 천성성이다, 마음성자로 쓰는데 이 성품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 마음을 성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면 성품이 잘 안 바뀝니다. 자기가 바꾸려고 하면 노력을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인간성 좋네 할 때는 태어날 때부터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실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을 보겠습니다. 교육은 한글로 이랬습니다. 한자는 가르칠 교, 기를 육자로 이렇게 씁니다. 교육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른 말로 가르침 또는 강의, 교수, 교수는 가르칠 교 줄수자입니다. 교수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의미가 되어 있는데 한글을 보겠습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를 했죠. 자음 14자와 모음 10자인 24자로서 우리 한글은 모든 자를 소리로 나타내서 글자를 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개의 글자 중에 한글이 24자만 알면은 모든 글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글에 가장 우수하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는데 교자는 종성이 없어도 초성, 중성만 해도 교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교가 나옵니다. 육을 보겠습니다. 육은 이영아, 유와 기역,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가 합쳐서 육이 납니다. 그래서 한글은 초성, 중성으로도 소리가 나오고 초성, 중성, 종성까지도 합쳐서 소리 나오고 원칙 초, 중, 종으로 됐는데 때로는 종성이 없이 초성, 중성으로만 소리가 된다. 이것을 소리 글자로 한다. 한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자는 부수 한자 1획과 17획으로 218자로 한자 뜻을 표시하는 것을 뜻글자라 하는데 가르칠 교자를 보겠습니다. 가르칠 교자는 어른노와 여기 어른노가 있습니다. 위에 교자에 보면 어른노자가 있습니다. 밑에 자식자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질복자, 때릴 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노라는 뜻과 자식자라는 뜻과 질복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가르칠 교자를 탄생시켰다. 어른이 자식을 따끔하게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뜻해서 가르칠 교 또는 성인이나 성인들로부터 좋은 것을 본받는다 뜻해서 본받을 교자로 쓰고 있다. 원칙 가르칠 교자입니다. 육은 머리 두자가 있습니다. 머리도 일명 머리 부분 두자라는데 머리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높을 두자로 해석을 합니다. 나사자가 있습니다. 여기 나사자. 나사자는 사사로울 사자로도 표기한다. 밑에 월자가 있습니다. 월자는 여기서는 몸을 나타내는데 육달어린 몸을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머리두자와 나사자, 몸을자로 세 가지가 합쳐진 자가 기를 육자라는 자를 탄생시켰다. 머리로부터 나의 몸 전체를 단련해서 기르는 것을 뜻해서 기를 육, 사람이 기를 때는 자란단다. 그래서 자랄 육자로 쓴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육아 정책할 때 육아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3장 한자 PPT에서 50입니다. 제가 붙였습니다. 한자 50자만 알면은 해자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50자의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한자 풀이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자 50에 대해서 일부러 정리한 것입니다. 해자 풀이로 한자를 쉽게 이해하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한자 해자 풀이입니다. 한자를 무조건 써서는 안 됩니다. 이해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 부자가 있다 또는 아비 부자가 있다 이럴 때는 아버지 부자가 파자, 해자로 풀이를 할 경우에는 위에 8팔자가 있습니다. 또 삐진 별자가 있습니다. 파인불자 이렇게 파자 풀이로 또는 해자로 해서 기억을 해야만 한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쉽다. 꼭 좀 이런 식으로 한자 공부를 이해하면서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부자입니다. 하얀 솜이 팔자, 8팔자입니다. 팔자망으로 이리저리 삐치고 삐진 별입니다. 삐치고 파여 오른쪽으로 파인 듯 수음이 난 아버지 모습을 아비부 아버지 부자로 한다 하고 아버지 부자는 이렇게 탄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낱말로서는 부친 또는 부성에 여기에 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 낱말을 많이 아시는 것이 한자의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에서 중요한 단어, 낱말은 거의 다 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자의 70% 이상이 한자로 된 우리 한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모자를 보겠습니다. 어미모, 어머니 모자인데 어머니 모자도 여자 여자에다가 여기 여자 여자입니다. 중간에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점주자는 여자의 젖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미가 되면 어머니가 되면은 젖
점주자로 나타내자 저의 모양입니다. 점이 생기는 어머니를 뜻하니 어미모, 어머니모로 쓴다. 그래서 낱말에는 조모, 모친, 모성애, 학부모 이런 단어 낱말이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할 때 부모 정도는 아시 됩니다. 다음에는 형제를 보겠습니다. 형은 형형이라기도 하고 맏형이라고 후음을 나타냅니다. 형을 보면은 입구자와 어진 사람인 또는 걷는 사람인 줄여서 사람인자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말을 하며 말할 구자입니다. 입으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말을 하며 어질게 걷는 사람, 어진 사람인 걷는 사람이 어질게 걷는 사람은 형을 뜻하니 형, 맏형자입니다. 보통 집안에 보면 형님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대부분 어집니다. 그래서 아형, 가장 가까운 형이죠. 아급 형제 동수 친이라는 뜻은 아급, 나와 형님, 밑급자는 밑입니다. 나와, 와의 뜻입니다. 나와 형제는 동수 친혈이라. 동수, 같이 받았다. 어부이의 피를 같이 받았느라. 이런 뜻인데 참고로 아시고 아우제자를 보겠습니다. 아우제자는 위에 8팔, 점 2개는 8팔로 보겠습니다. 중앙에 할궁자가 있습니다. 보판에 뚫을 곤자가 있습니다. 옆에 삐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8팔과 할궁과 뚫을 곤과 삐침별로 합쳐져서 아우제가 탄생됐다. 이것을 해조를 하게 되면 팔방으로 9명, 동생들, 형님은 좀 어진데 동생들은 보통 팔방으로 뛰어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8팔, 팔방으로 활을 쏘아대며 옛날에 어릴 때에 활을 들고 활을 공중으로 쏘아대며 공중을 뚫기도 하고 삐쳐 뛰어다니기도 하면서 노는 아우를 뜻해서 아우제자로 썼다. 아우제자는 제자치자로 같이 쓰고 있자. 그래서 서성과 제자할 때는 사제, 또 형제 자매할 때도 아우제자가 들어간다. 난형, 난제, 누구가 형이라고 할지 누구를 동생으로 할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것을 난형, 난제로 한다. 이렇게 부모, 형제 정도는 이해하시고 이어서 예와 효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와 효를 아셔야만 우리 한국의 동방예의지국으로 표상이 되겠습니다. 예도 예자입니다. 예도 예자는 옆에 보일시자와 풍년풍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보일시자를 예도 예자는 토지신기, 땅기신기자로 해석을 합니다. 시자가 기로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풍년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도 예자는 토지신기인 보일시자와 풍년풍자로 합쳐진 자가 예도 예자다. 해설하면은 신에게 땅기신기자입니다. 토지신기자입니다. 신에게 풍성하게 풍년풍 풍성을 풍자나 풍성하게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 갖추는 예의를 뜻해서 예도를 자란다. 그래서 예도를 예절예, 인사예, 절을 예자로 쓰고 있다. 우리가 예절, 예의범절 또는 걷기복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 예자의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효도효자입니다. 효도효자는 위에 어르신노, 늙을 노자가 있습니다. 늙을 노자를 지금은 어르신 노자로 후음을 나타냅니다. 늙은 사람은 늙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으로 표기하는 것이 좀 점잖은 후음이 되겠습니다. 아들자, 지금은 아들자 그러면 아들만 뜻하기 때문에 자식자로 가르칩니다. 여성도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자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효도자는 어르신노와 자식자로 합쳐진 자다. 해설하면은 자식이 자식자자입니다. 자식이 늙은 어르신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을 늙을로 어르신노 본받을로자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자식이 어른을 등에 업고 효도하는 모습에서 효도자로 나타냈다. 그래서 효성이 지극하다 할 때 효성 또는 효도, 부자자효. 아버지가 사랑하면은 자식이 이어받아서 자식이 또 효도를 잘한다 뜻입니다. 이것을 부자자효를 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와 예에 이어서 정직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정직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정해서 발을 정자입니다. 일명 정직할 정자로 씁니다.
정직할 정자는 하나일에다가 밑에 멈출지, 그칠지 또는 발지자로 씁니다. 해절하면은 하나일입니다. 하나일, 처음일, 하나는 처음입니다. 하나, 둘 하면은 하나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길에서 잠시 멈추어서 멈출지, 그칠지 씁니다. 발로 멈추는 모습입니다. 멈추어서 주의를 바르게 살핀다는 뜻에서 바를 정 또는 정을 정, 정당할 정, 정직할 정, 바로잡을 정, 다쓸 정. 정자의 셈이 후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를 정, 정직할 정, 바로잡을 정자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다 할 때의 정자, 부정부패할 때의 부정부패, 사필기정할 때의 사필기정.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이 사필기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직자를 보겠습니다. 직자는 고들직, 정직할 직자입니다. 위에 열십자가 있습니다. 중간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볼목자로 씁니다. 밑에 니은자 모양, 니은자 모양은 수물은자입니다. 수물은자의 한자 본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데 니은자는 한글의 니은자는 한자에서는 수물은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하면은 10개입니다. 10개라는 것은 여러 개 많다는 뜻입니다. 10개의 눈을, 그래서 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10개의 눈으로 숨어있는 분야, 수물론자입니다. 숨어있는 분야까지 곱고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뜻에서 고들직, 바를직, 정직할 직자로 쓴다 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낱말에서는 직접적, 단도직입적으로 일을 한다. 불문곡직이다. 이렇게 사자성 내지 단어가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존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자는 높을 존자입니다. 높을 존자는 이것이 우두머리 추자입니다. 옛날에 사극다람에 보면 추장이 나옵니다. 추장할 때 묵은 술 추자입니다. 그 당시 추장들은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밑에 부하들이 만드는 좋은 술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묵은 술 추자로 해석을 합니다. 마음 촌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묵은 술 추자를 자세히 보면은 8팔 밑에 술유자가 있죠. 술유자는 당유자입니다. 그래서 묵은 술자는 술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마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묵은 술자입니다. 해자로 풀이하면은 향기 좋은 술, 묵은 술입니다. 묵은 술주 두목, 우두머리, 묵은 술, 좋은 술. 묵은 술은 좋다는 뜻입니다. 향기 좋은 술을 마음. 이게 마디촌자가 마음촌자로 뜹니다. 마디촌, 마음촌, 법도촌, 구축촌 이렇게 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기 좋은 술을 마음으로 공손히 받들어 우두머리 높은 사람, 높을 존, 높은 사람에게 드린다는 뜻이니 높을 존자여 공경할 존자로 쓰는데 가끔 술그릇 춘자로도 쓴다. 음이 준자로도 발음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낱말 단어로 보면은 존경한다. 존경, 높게 상대편을 공경하는 것이 존경입니다. 자존심이 강하다. 그 다음에 유아독존이다. 오직 내가 홀로 높다 이런 뜻입니다. 유아독존이다. 무골중자를 보겠습니다. 무골중자는 보면은 위에 일자천자가 있습니다. 밑에 말리자가 있습니다. 일자천과 말리가 합쳐서 무골중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무골중자는 해자는 보고 싶은 친구가 천리나 일천천, 천리나 되는 먼 거리, 말리자는 거리자로 쓴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항상 무거운 마음이 있다. 이런 뜻에서 무골중, 천리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무거운 사람이 무거운 마음이 있다는 뜻은 소중한 마음을 뜻한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뜻한다. 거듭 소중하고 귀중하면 거듭중자로 쓴다. 단어로는 중요하다. 건토 중요하다. 흙에 먼지를 내면서 다시 한번 거듭 쳐들어가는 모습. 건토 중례입니다. 애지중지다.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소중한 것. 그래 자식을 애지중지한다는 뜻입니다. 지자는 어조자에서 그것입니다. 지시대명사입니다.
자식을 소중히 아끼고 자식을 소중히 사랑하는 모습을 애지중지한답니다. 이런 단어가 있다 또는 고사성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중에 이어서 짝배자와 여자, 생각할 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짝배자는 여기 당주자인데 술병유 술유자로 쓴다. 그 다음에 몽기자는 자기자로 쓴다 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짝배자, 배필 배우자 할 때에 술유와 자기기자, 몽기자가 합쳐서 짝배가 탄생됐다. 모든 한자는 이렇게 분철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터득하시면 한자가 즐겁고 쉽다. 이야기식으로 한자를 공부할 수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입니다. 당주자입니다. 술을 자기, 몸기 자기. 술을 자기와 같이 나누어 마실 수 있는 가까운 나의 짝, 내 짝은 나눌 배, 짝배. 옛날에 술 먹을 수 있는 사람, 여성 중에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배한다, 배우자, 천생배필이다 이런 단어가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여성 옆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할 여자를 보겠습니다. 생각자는 범호가 위에 있습니다. 범호 부수자입니다. 사자는 생각사, 생각할 사자입니다. 범호자와 생각할 사자가 합쳐져서 생각할 여자가 탄생되었다. 해자를 보면은 홀로 깊은 산을 다릴 때 아마도 범은 호랑이를 뜻합니다. 범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된다. 생각할 사, 마음사. 생각이 있다.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됨을 뜻하니 생각하려, 근심하려, 걱정하려 자로 쓴다. 그래서 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호랑이가 나타날까 걱정하는 모습. 이것을 생각하려 자로 쓴다. 그래서 보면은 우려한다 할 때에 걱정하려, 근심할 여자가 있습니다. 1000번 생각해서 한 번 뭔가 얻는 것, 전력일득입니다. 전력일득 이런 단어가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을 보겠습니다. 소통할 소자입니다. 소통할 소자는 이게 필필자인데 여기서는 발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발 소자입니다. 유자는 허를 유자에 물수자가 빠져있는 깃발 유자로 보겠습니다. 소통할 소자는 길을 걷는, 걸소 발로 걷는 모습입니다. 길을 걷는 것이 물이 흐르다시피 허를 유자에 깃발 유자입니다. 길을 걷는 것이 물이 흐르듯이 막힘없이 매우 순조롭게 소통되는 법을 소통할 소자로 본다. 그래서 소통할 소자는 확 트였습니다. 성겼습니다. 또 도물 소자로 씁니다. 그래서 멀리 소자다. 그래서 단어에는 소라다. 소사체경 반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소사는 그친 밥이죠. 그친 밥입니다. 여기서 소사체경은 그친 밥에다가 겨우 나물국 정도 먹을 수 있는 밥. 이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검소한 음식 차림을 뜻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할통자를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할통자입니다. 통할통자는 위에 창모자가 있습니다. 창모자의 본전이 이렇습니다. 위에 딴 것도 창모자로 해석을 합니다. 썰용, 사용을용, 시험시험 갈착, 띄어갈착 또는 띨착자로 봅니다. 그래서 창모와 썰용과 시험시험 갈착가 합쳐져서 통할통자로 쓴다. 해자로 보면은 창을 휘두르고 사용하며 쓰며 띄어가며 띨착, 시험시험 갈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띄어가며 적진을 신속하게 통과한다는 뜻에서 통할통 이렇게 씁니다. 통하는 것은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유통, 교통, 일맥상통, 무불통지. 무불통지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통을 끝으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